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이달 안에 소환 통보를 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의 소환 조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자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 총장이 최근 주변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난달 2일 이 총장은 명품백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인사가 끝난 지난주에는 수사 전담팀 부장 검사도 불러 보고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을 줬다는 최재형 목사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김 여사 측에 부탁했다는 진술과 대통령실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는 통화 녹음 등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저기 김창정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예. 이르면 이달 안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도 지난해 말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여러 번 부를 수 없으니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되자 대통령실이 이 총장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이 총장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직접 나서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검증도 거쳤다고 밝힌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성공 여부는 먼저 시추를 해본 뒤 경제성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데요. 석유공사가 노르웨이의 시추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는 12월부터 탐사를 시작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시추업체 중 하나인 노르웨이 시드릴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했는데 시드릴 측은 오는 12월부터 한국과 시추 계약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카펠라는 11월 중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뒤 12월 10일쯤 탐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계약한 시추선 비용은 대략 578억 원 선입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만 1,000억 원이 드는데 비용의 60%가량을 시추선 대여에 투입하는 셈입니다. 웨스트 카펠라는 40일간 동해안에 머물면서 탐사에 나섭니다. 현재 목표 심도에 도달하는 것을 30일에서 40일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 심도에 도달하고 나면 정말 석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층은 얼마나 좋은지 각종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의 분석을 맡긴 심해평가기관 액트지오의 전문가도 내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석유공사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공개 회견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밝힌 성공 가능성 20%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빚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처럼 수치를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자릿수로 예상되는 국가 채무 전망치 수치를 억지로 두 자릿수로 줄였다는 건데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장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5%에서 향후 40년간 2배 오르는데 100%를 넘진 않고 2060년엔 81.1%가 될 거라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비해 나라의 빚이 지나치게 크진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정부 전망치가 이상하게 낮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는 희한하게 아주 마술을 부립니다. 2045년에 99몇 % 가다가 그다음에 딱 꺾여서 100은 절대 안 가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산법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갈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한 거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계산법 자체가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재부는 153.0%와 129.6%, 세 자릿수, 즉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치를 보고했는데 홍 전 부총리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산 방법을 바꿔 결국 두 자릿수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장기 재정 전망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다만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가 수사 의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감사라고 비판했고 홍 전 부총리는 의견과 판단이 다른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을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셈인데요. 정부는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 활동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효력정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됐습니다. 정부는 오후 공식 브리핑이 북한에 대한 통보 효과를 가진다면서 이를 기해 9.19 군사합의 효력은 전부 정지됐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로 부여잡고 있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사라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육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등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한 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에서의 해상사격, 비무장지대 부근의 제한된 사격과 부대훈련 등이 재개된다는 겁니다. 이런 군사훈련은 곧바로 시행된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금은 적대적 교전국가로 북한이 완전히 설정 자체를 바꾼 상황이라서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교전 가능성도 더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완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제든 시행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규정이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6일 이후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날리거나 또 다른 저강도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65살 박학선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오늘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이 인정된다며 박학선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 관계인 60대와 3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